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신반장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 시간입니다. 자, 제가 오늘을 손꼽아서 기다렸는데요. 바로 고반장의 도발 때문입니다. 많은 반장들이 이 시간에 다른 나라 해외 뉴스를 잘 전해줬지만 다정의 안에서 국제 뉴스 전문은 그래도 따로 있죠. 자, 굳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언 두 가지 측면에서 도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제 코너 신세계와 세상의 저런 일이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자, 신세계는 아주 진지한 정통 국제 뉴스 코너고요. 이 세상의 저런 일이는 지난 한 주간 다정회가 놓친 말랑말랑한 뉴스들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코너가 성격과 색깔이 전혀 다르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도발 포인트. 다정의 안에서 국제 뉴스 전문은 그래도 따로 있죠. 자, 네, 바로 이 발언입니다. 일단 고 반장이 해외 출장도 자주 갔고 문재인 대통령 순방도 동행을 했었고 무엇보다 선배시니까요. 제가 크게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벌써 다정의 3년 차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심지어 DMZ 세트장까지 갔었다는 거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외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총회도 제가 매년 챙기고 있죠. 네, 우리 시각 오늘 새벽입니다. 취임 후 두 번째 유엔 총회를 찾은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위해서 지금 뉴욕에선 각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협력을 논의하는 유엔 총회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입니다. 벌써 취임 후 네 번째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문 대통령이 가졌습니다. 코로나19 탓에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는데요. 이 한반도 평화를 다시 주제로 꺼냈습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 보건 협력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고리로 한 영역에서만큼은 대북 제재 완화에 여지를 둘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길 기대하며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합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반 남짓 남았습니다. 그동안 역사적인 성과도 많았지만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죠. 이 북한이 사실상 모든 대외 접촉을 거부했고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네, 최근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팔로스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북한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일 미림 비행장에서 만여 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또 병력을 동원한 차량 수백 대가 포착된 사진이고요. 또 22일자 사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로 추정되는 차량까지 목격이 됐습니다. 사실 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국에서는 북미 협상이 좀 후순위로 밀려 있고 북한이 조건 없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북한도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죠. 오는 28일 지난해와 같이 김성주 유엔 대사가 연설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북남 선원들의 리행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강행하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형태에 기인됩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같이 유엔 총회 첫날 연설을 했습니다. 재임 후 4번째 연설인데 처음으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와 환경, 경제, 외교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두루 밝히면서 특히 전 세계가 중국의 코로나 대유행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In the earliest days of the virus, China locked down travel domestically while allowing flights to leave China and infect the world.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ich is virtually controlled by China, falsely declared that there was no evidence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Later, they falsely said people without symptoms would not spread the disease. 자, 반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코로나19 사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맞섰습니다.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疫情终将被人类战胜，胜利必将属于世界人民。面对疫情，我们要加强团结，同舟共济，要秉持科学精神，充分发挥世界卫生组织关键领导作用，推进国际联防联控，坚决打赢全球疫情阻击战，反对政治化、污名化。 또 이 중국은 패권이나 세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와 냉전이나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다음은 러시아입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유엔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은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아서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제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스가 신임 총리의 첫 국제무대 데뷔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는 25일에 연설을 하는데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미, 중, 러, 영, 푸가 포함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